용수 어머니와 전봇대. 윤수천. 쌀이골에 전화기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용수 어머니는 서울로 공부하러 간 아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것이 병이나 나지 않았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눈만 떴다 하면 용수 생각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날씨가 추워지기라도 하면 이런 생각은 더했습니다. 혹시 감기나 들지 않았을까? 추위에 동상이나 걸리지 않았을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고맙게도 동네에 전화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전화기는 참 신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꼭 검정 고무신처럼 생긴 모양새도 그랬지만 그것을 들고 젓가락 같은 쇠를 서너 번만 돌리면 어여쁜 목소리의 아가씨가 냉큼 나와서 친절하게도 말하고 싶은 상대방을 데려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따르릉 소리가 난 뒤에 검정 고무신을 들기만 하면 이번에는 기다렸다는 듯 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으로 신통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화기는 딱 한 대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장댁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화기가 놓이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전화를 걸러 이장댁을 찾았습니다. 용수 어머니도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치 용수가 곁에 있기라도 한 듯 목소리가 어찌나 또렷한지 전화를 한 날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거는 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전화 한 번 하는데 쌀 한 대박을 가져다 주어야 했습니다. 용수 어머니는 좀 깎아달라고 했다가 이장한테 단단히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려면 아예 오지도 말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용수 어머니는 이래서 걱정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아들 목소리는 듣고 싶고 쌀 한 대박은 아깝고 하루는 건넌 마을에 일을 보고 오다가 방앗간집 앞에 서 있는 시커먼 전봇대에 눈이 갔습니다. 거참 키 한번 껑충하니 크다. 용수 어머니는 전봇대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며칠 전 옆집 곰보 할머니가 한 말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참 놀랍기도 하지. 저 시커먼 게 사람 목소리를 전해준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신통방통하단 말이야. 그날 저녁입니다. 용수 어머니는 남편에게 슬며시 물어보았습니다. 저 말이지요. 전화를 걸면 저 방앗간 집 앞에 서 있는 시커먼 전봇대가 목소리를 보내준다는 게 정말인가요? 용수 아버지는 용수 어머니를 힐끔 쳐다보더니 그렇다고 하더만 그런데 그건 왜? 하고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하도 신통해서 물어본 거예요. 잘 알았어요. 하지만 용수 어머니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오라 알았다. 전봇대가 목소리를 실어다 준댔다. 그렇다면 굳이 쌀을 갖다 주고 전화기에다 말을 할 것 없이 전봇대에다 말을 하면 되겠다. 용수 어머니는 혼자 낄낄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용수 어머니는 졸린 눈을 비비며 방앗간집 전봇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도 이른 시각이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용수 어머니는 다시 한번 주위를 살핀 뒤 전봇대에다 대고 잽싸게 말을 했습니다. 용수야, 잘 있느냐?
바람이 쏴 하고 지나갔습니다. 용수 어머니는 또 한 번 주위를 살핀 뒤 잽싸게 말을 했습니다. 용수야, 우리는 잘 있으니 집 걱정일랑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용수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용수 어머니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쌀 한 대박을 안 주고 용수한테 전화를 한 것입니다. 막 쌀인문 안으로 들어서는데 마당에 나와 있던 용수 아버지가 새벽부터 뭐가 그리 좋아서 싱글벙글 하는감? 하고 물었습니다. 용수 아버지, 이리 좀 와봐요. 용수 어머니는 급히 용수 아버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방금 용수한테 전화를 걸고 오는 길이구먼요. 그것도 공짜로요. 용수 어머니는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어떻게 걸었는데? 어떻게 걸긴요? 이렇게 했지요. 용수 어머니는 용수 아버지의 귀에다 대고 죄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는감? 곧 잘했구먼 그려. 그래, 아무도 본 사람은 없었지? 아무도 없었구만요. 용수야, 잘 있냐? 우리는 잘 있으니 집 걱정일랑 하지 마라. 그 말만 하고 얼른 갔구만요. 아무도 안 봤어요. 용수 어머니가 낄낄 웃었습니다. 용수 아버지도 껄껄 웃었습니다. 용수 어머니는 새벽마다 방앗간집 앞 전봇대에다 대고 용수야, 잘 있냐? 우리는 잘 있으니 집 걱정일랑 하지 마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누가 볼세라 얼른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하루는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요즘엔 왜 용수한테 전화 한 통 안 하는가? 쌀 한 대가 비싸서 그렇다면 반대만 가져오시게나. 이장이 선심이라도 쓰듯 말했습니다. 괜찮구먼요.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니겠어요. 공부 잘하고 있겠지요 뭐. 용수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지요. 매일 용수한테 전화를 걸으시오. 하는 말이 입안에서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하긴 어렸을 적부터 여간 똑똑했어야지. 이장은 뒷짐을 진 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물차가 마을에 들어오다가 그만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바람에 방앗간집 앞 전봇대가 한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뭐라고요? 전봇대가 넘어갔다고요? 깜짝 놀란 용수 어머니는 방앗간집 앞으로 줄다름을 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봇대가 한 옆으로 쓰러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앗간 앞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넘어져 있는 전봇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되려면 열흘은 걸려야 한다지 아마. 누군가 넘어진 전봇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열흘이나. 용수 어머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열흘 동안이나 전화를 못한다니 발이라도 동동 구르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입니다. 용수 어머니는 물수건을 들고 나가 넘어져 있는 전봇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우두커니 서서 거리에 먼지란 먼지를 다 뒤집어 쓰면서도 전화를 하게 해준 고마운 전봇대. 용수 어머니는 물수건을 바꿔가며 그 고마운 전봇대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때마침 이웃 마을에 다녀온 이장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용수 어머니, 거기서 뭘 하는가? 이장의 말에 용수 어머니는 화들짝 놀란 나머지 얼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왜 전봇대를 닦는가? 아무것도 아니구먼요. 용수 어머니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장이 눈치라도 채고 그간에 건 전화값을 몽땅 내놓으라고 하면 어찌하나 싶어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먼요. 용수 어머니는 전봇대에다 얼굴을 처박으며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때마침 달님이 동력에 솟아올랐다가 용수 어머니를 보자 빙그레 웃었습니다.